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장까지도 국내 증시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의 낙폭은 아니었지만 코스피는 2,50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692선에 마쳤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시가총액 안에서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코스피에서의 시총 비중이 이제는 33%대까지 무너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7%대 가까운 비율을 보여줬었는데 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33%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이 트럼프 발언으로 웃고 울고 하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하루였고요. 미국 관세 우려 때문에 반도체와 완성차 업체들이 급락하는 하루를 보냈고 반대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밸류업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는 나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 어제 코스피에서는 동일한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이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9개월 만에 20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은 나왔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섞인 시각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고 실적도 잘 나와주곤 있지만 AI 트래픽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세포 재생 오가노이드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18%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SJ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온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어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산업별로의 흐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죠.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섹터별로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AI 차르 임명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당사자로는 머스크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스테이드와 폴라리스 AI, 비트9까지 일제히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로 먼저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어제는 트럼프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상한가 그대로 직행 을 했고요. 또 국내 증권가에서도 내년이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에 찍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플랫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어제 같이 점검을 해봤던 시간의 이슈 중에 하나였죠.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남북 경협이라던가 철도와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부산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섹터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만남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결과만 놓고는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다,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국내 관련주들은 전날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확인해본 이 페이지는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말 때문에 되려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바로 점검을 해보시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3대장으로 불리는 이 대표 업종들은 어제 좀 흔들렸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장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나왔죠. 막판 계약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원한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우려감이 이날 증시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이 증권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되곤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시장의 성장률 자체를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5거래일 동안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중국 쪽에 어쨌든 문이 막히게 된다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놓고 시장의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습으로 그칠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계속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완성차 업체들도 상당히 부진했던 하루를 보였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안에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여기 또한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타격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시행되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보인 적도 있지만 이 미국과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 단에서는 부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지금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행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년에 이 주도주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세 가지의 산업군 안에서도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얼굴의 표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지오릿 에너지는 이제 개별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 다른 세 종목 같은 경우는 CBDC와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CBDC 출범이 될 것 같죠.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부터 결제까지 3초면 모두 된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바우처도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CBDC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테마성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CBDC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은행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이미 2만 곳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용 기대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오늘 그대로 반영이 될지 해당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금통이 준비가 돼 있고요. 미국 증시 휴장에 이제 새벽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STO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포럼 감담에도 주체가 돼 있는 만큼 오늘 STO나 CBDC 또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들은 같이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미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될지 해당 부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국내장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밤 사이에는 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31%, 나스닥이 0.6%, S&P 500 지수 0.38% 내렸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해지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1%대 하락률을 보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WTI 향방이 조금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값은 밤사이에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가 정말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9월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럼에도 일단 모든 수치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로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고요.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두 번째 수치가 되겠죠. 2.8%로 속보치와 동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신규와 계속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신규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했지만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9,000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조금의 혼조세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M7 종목들만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하락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다 초록불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특히 휴장을 앞두고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0.06% 내림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주라던가 다른 AI 서비스 관련주도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던 수요일 장이었고요. 아마존 1%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 0.76% 하락, 테슬라도 1.58% 하락, 구글은 M7 중 이날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0.12% 오름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매수해라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관세가 멕시코에 대해서 25%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에 전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 특히 제너럴 모터스가 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포드 장 초반의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합 마감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전장에서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밤사이에는 1.31%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주가 새로운 관세로 가장 위협받을 수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 정도가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장의 급락세는 좀 과도했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일단 포드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강력 매수라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매수 의견이 유력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의 주가 지난 화요일장에서 또 급락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이 종목에 주목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화요일장 종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루프 캐피털의 의견입니다. 이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해외 물품 수입 비중이 적은 곳이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세 곳으로는 소매주 중에서만
달러 제너럴, 그로서리 아울렛, 그리고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의 종가는 달러 제너럴, 그로서리 아울렛은 좀 오름세를 보였지만 세이버스는 2%대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 법인세 인하가 되겠죠. 현행 21%에서 18%이냐 15%이냐 그 정도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18%로 인하가 된다면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5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고요. 15%로 인하된다면 주당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프 리서치가 법인세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파이서브 금융기술 솔루션 기업이 되겠는데 이 기업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매부터 IT까지 다 하고 있는 아마존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클로록스 청소용품 등 소비재 기업이 되겠죠.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일럽 물기술 전문 기업 그리고 JM 스머커 그리고 허쉬 초콜릿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까지 모두 다 법인세가 인하됐을 경우에 주가가 잘 나갔던 종목이니 앞으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올해 수익률을 보자면 파이서브가 66.6%로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가 9.4%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인세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 기업들의 아웃퍼폼이 나타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뉴욕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를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관망세를 보이는 등 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책 발언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겠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잡아보면서 국내 증시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 이 시간에는 휴장을 맞이하여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주 강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국내에도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되겠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대해서 파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들까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전 6시에도 마켓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